안녕하세요. 실용음악 대중음악사 1수업을 맡게 된 정승일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지금 대면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이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되며 또 어떤 평가 방식과 또 여러분들의 또 어떤 그런 이 과목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듣고서 거기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으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방적인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www.mjc.ac.kr e클래스로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요. 나중에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과제를 제가 이제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역시 그 과제를 잘 작성하신 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한된 어떤 기간도 있고요. 또 어떤 형식들이 있을 텐데 그 기간과 형식에 맞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출석도 인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피드백이 서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번 학기에 대중음악사 1의 강의 목표와 전개 방향 또 그 범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제가 또 이 강의를 동영상 녹화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거나 또는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또는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이 다시 잘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또 저도 다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4번부터는 제가 한 주제씩 강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또는 PC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과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휴대폰 화면보다는 큰 PC 화면에서 이 과목을 수업을 받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수업하는 환경이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보다는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곳에서 이 강의를 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 수 있거든요. 약 25분 이상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다 시청을 해 주셔야 출석이 체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영상을 쭉 끊지 말고 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가 방법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이상이라면 다 아시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 NCS라는 말은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수업은 좀 직무기죠 뭐 이런 다른 말로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총 3회에 걸친 이런 온라인 과제 말고요. 총 3회에 걸친 소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또 과제 한 번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주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목표와 전개 방향. 실용음악 대중음악사 말 그대로 음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대중음악의 어떤 발전 과정을 다뤄볼 텐데요. 저기 시작점이 강의 목표를 보시면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물론 1970년대까지만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1학기 정도의 범위는 저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대중음악사 2에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또 대중음악에 대해서 알아볼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잠깐 오류가 있었지만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제 어떤 주요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대중음악의 연대기적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특징과 대표적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라고 하면 사실 꼭 그런 장르만은 아니지만 첫 번째 이 강의 내용 전개 및 요약 내용에서 첫 번째 장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즈가 되겠어요. 재즈가 저기 1900년대라는 시간 그 지정을 왜 했냐 하면 바로 저 1900년대라는 어떤 시점에 소위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여러 흑인들이 소위 노예로 많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본의 아니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원래 아프리카의 음악과 그리고 유럽의 음악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유럽의 음악, 소위 클래식이겠죠. 그 음악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음악을 바로 이제 재즈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 재즈가 초기 재즈부터 모던 재즈까지 약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정도까지가 일단 쭉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음악들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즈는 약간 대중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70년대까지 꾸준히 다른 장르로 변화가 되면서 재즈라는 장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저 기간이 아마 중간고사 정도 한 8주차 그때까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아까 진단평가 1에 해당하는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면 재즈 저 장르에 대해서 이제 저 시험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초기 재즈부터 모던 재즈까지 주요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감상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르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런 아티스트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티스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 그 사람의 역사가 이 재즈의 역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1950년대부터 이제 새로운 음악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리듬앤블루스입니다. 리듬앤블루스는 말 그대로 블루스인데 굉장히 리드미컬하다, 굉장히 신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R&B라고 줄여서 이제 말을 하는데 국내에는 약간 R&B 그러면 소위 발라드 음악 약간 여기에 국한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창법에 국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블루스고 그 어떤 그 형태가 되게 리드미컬하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연주 음악보다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초기 재즈 이후에도 보컬 음악들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겠지만 특히나 이 리듬앤블루스 시절에는 연주자의 음악이 아니라 보컬리스트들의 이제 음악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그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대중음악 산업이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공연 위주의 음악에서 음반이나 방송 위주의 음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소위 미디어가 바뀌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변화 때문에 소위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아티스트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재즈에서도 아티스트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의 어떤 소위 음악 산업 형태랄까요? 뭐 어떤 대중가수 하나가 전체 회사를 완전히 대표하고 또 그 회사의 어떤 특징이 음악성이 되고 우리도 지금 뭐 소위 SM, 뭐 JYP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가 이제 표방하는 어떤 음악성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어떤 레이블이 있다. 그럼 거기에 난 소속되고 싶다.
그러면 그 장르의 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르의 음악이 가장 인기가 있을 그 어떤 회사가 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소위 음악 산업의 변화 과정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50년대부터는 배우실 수 있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960년대부터 또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게 되는데 락 음악이죠. 락 음악. 사실 50년대 이 리듬 앤 블루스라는 음악과 비슷한 시점에 락앤롤이라는 또 음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락앤롤도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락앤롤이라는 음악은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이 만들었지만 소위 이 락앤롤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또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름을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음악 산업은 이제 아이돌 산업 또는 아이콘, 음악의 아이콘, 그런 이제 어떤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지금의 그 대중 스타들, 우리가 뭐 BTS나 이렇게 열광하듯이 정말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냥 음악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영화 배우가 된다거나 방송 진행을 한다거나 소위 엔터테이너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 락앤롤 이후에 조금 그 락앤롤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는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이제 락 음악도 60년대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또 락 밴드, 또 그런 밴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뭐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도 그런 락 음악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락 음악 부분은 발생 부분만 좀 1학기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2학기 때 대중음악사 2에서 또 자세하게 그 발전 과정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0년대가 되면 이제 장르 간의 서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르 간의 결합을 크로스오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지금은 되게 클래식과 팝 음악 그 결합을 크로스오버라고 주로 표현하죠. 소위 뭐 팝페라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팝과 오페라의 결합이 되겠죠. 비중에 따라 어느 게 더 비중이 많으냐에 따라 더 클래시컬한 음악 또는 더 팝적인 음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클래식의 어떤 가수와 성악가가 되겠죠. 또 팝 음악의 가수가 한 노래에서 듀엣을 부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장르의 결합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뭐 클래식 편곡과 팝 가수의 음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그 크로스오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사실 국악과 뭐 펑크가 합쳐진 그런 음악도 나올 정도로 크로스오버라는 건 이제 장르를 뭐 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재즈가 50년대 이후부터는 조금 쇠퇴라기보다는 대중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그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서 락과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재즈 하면은 되게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를 하거든요. 뭐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관악기들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전자 기타가 나온다거나, 또는 일렉트릭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음향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장르 간의 결합만이 아닌 어떤 음악 악기 장비 간의 그런 결합도 이루어지는 현상도 역시 크로스오버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퓨전 재즈라고 주로 얘기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음악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이 70년대부터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은 실험을 해서 재즈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음악적인 그 생명력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이번 학기의 어떤 내용이 일단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이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했지만, 이 강의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레포트 또는
아주 작은 조사를 통한 어떤 문서를 제출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어야만 또 이 수업이 다 완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제를 잘 찾아서 제가 거기에 제시한 주제에 맞는 어떤 문서를 작성하셔서 다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셔야 이 강의에 대한 모든 출석이 다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이 영상만이 아니라 초기 재즈에 대한 또는 어떤 이 수업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2시수의 수업이기 때문에 25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두 개를 시청하셔야 1주차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다 출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잘 챙겨서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의 끝에 부여한 과제 요건에 맞는 간단한 레포트 또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각자 업로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뭐 금요일 안에, 뭐 금요일 수업일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강의를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강의를 다음 주에 또 봤다 그래도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그 과제도 그 제시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꼭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잘 기간을 확인하시고 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별 음악 감상 또는 영상 감상이 이 온라인 수업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인데요. 이 온라인 영상에는 유튜브의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에는 링크만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상을 찍어도 링크로 이동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 제가 지금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첨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제 또는 다음 주차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서 파일 파워포인트를 다운받으셔서 거기에서 하이퍼링크로 여러분들이 각자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간략한 제가 지정한 정도의 양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셔서 또는 레포트를 작성하셔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각 영상은 25분 이상의 길이이며 전체 시청을 해야 출석 인정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과제도 다 작성을 해주셔야 출석이 다 완벽하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빠짐없이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평가 방법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온라인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풀 길이를 다 보시고 주어진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온라인 강의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할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석은 전자 출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유체크 그 핸드폰 어플을 다 가지고 또 핸드폰을 지참한 상태에서 강의실에 그 맞는 시간에 와서 개별적으로 다 출결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이 부분이 항상 학생들의 핸드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또는 뭐 좀 늦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가 아니라 또 저하고 얘기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네, 출석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진단평가는 총 3회가 되고요. 이론 필기 시험을 1회 3회에 네, 각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으로 2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레포트, 여기 2회라고 써있지만 네, 레포트를 한 번만 내는 겁니다. 중간에 2회째 제출한다고 해서 2회라고 되어 있고요. 네, 레포트도 역시 제가 제시한 주제와 분량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어디 블로그에서 막 10페이지씩 긁어서 그냥 본인이 쓰지 않은 내용을 제가 전혀 원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사진으로 채워진 그런 레포트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주관적으로 조사하고 또 감상한 내용들을 쓰는데 분량으로 뭐 A4 용지 2장 정도
그렇게 내시면 되는데 표지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지로 여러분들이 학번,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그리고 이름을, 또 담당 과목, 그런 명들을 다 명시한 표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A4 용지 2매 정도를 채워서 내시면 충분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시험 또는 출석들이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한 사람 또는 더 출석을 잘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진단평가는 지금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 어떤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다 2주씩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는 7주까지 수업하고 중간에 8주차에 필기시험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 2-3주 뒤에 제가 부여한 과제에 맞는 레포트를 12주차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말고사에 또 필기시험으로 모든 시험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평가 배점은 다 아시겠지만 출석 20점, 진단평가 1, 3, 30점씩, 과제 2회, 2회차 거기에 20점, 그래서 총 100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에 NCS라고 써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수업은 그렇게 3회에 평가와 그 다음에 출석을 다 결합해서 총점 100점으로 환산되게 돼 있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게 되는데요. 중간에 영상 중간에 뭔가 화면이 오류가 생겼거나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점점 나아지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의 출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출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알게 되고 또는 과제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대중음악사 수업이라는 게 사실 어려울 필요도 없고요. 또는 굉장히 제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장르의 이런 음악 또는 이런 정도의 아티스트는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장르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나는 재즈는 정말 증오하는 장르인데 왜 이걸 알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이 문서 처음에 과거의 음악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미래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소위 화두를 던졌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장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한 설명은 아까도 드렸지만 학번, 전공, 본인 이름이 들어간 표지가 있었으면 하고요. 문서는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면 다른 문서는 제가 또 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PDF 또는 그림 파일로 변환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 국한된 얘기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때 레포트를 받을 때는 그냥 여러분 출력해서 문서를 일반적으로 제출하시는 방식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이 영상이 있는 차시에 그 과제로 어떤 문서를 하나 첨부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정도의 표로 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발생 연도, 제가 그냥 나름대로 1900년대부터 1930년도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장르다, 뭐 초기 재즈다, 또는 뭐 스윙 재즈다, 또는 여러 가지도 조사한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고, 그 스윙 재즈 또는 초기 재즈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악기를 연주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재즈 장르가 70년대까지 쭉 나열했을 때 한 7, 8개 정도로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인터넷 검색이나 또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연도로 작성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이 클래스에 업로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수업에 대한 얘기와 또 평가에 대한 얘기, 또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이 참 각자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또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상을 잘 만들어서 또 재즈에 대한 처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잘 파악해 주시고 또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